안녕하세요.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작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는 전 세계의 국방 전략 및 군사 무기 체계 등에 대한 해외 외신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군사 무기 체계를 주로 다루겠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내용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채널 개설 특집으로 군사 무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함께 활용되고 있는 GPS 위성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1월 18일 미국 CNN은 민간 및 군사 겸용으로 사용되는 GPS의 차세대 위성이 스페이스X의 펠컨 9 우주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SpaceX Launches Next Generation GPS Satellite. SpaceX 차세대 GPS 위성을 발사하다 입니다. 이번 발사는 GPS-3로 불리는 차세대 GPS 시스템의 총 32개의 위성 중 6번째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서 군사 용도가 점점 부각되는 위성을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로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GPS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 CNN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 GNSS 중의 하나인 GPS는 원래 미국 국방부가 군사용으로 개발한 위성 위치 측정 및 항법 시스템으로서 현재도 미국 우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3년 개발이 시작되어 1978년에 최초 위성이 발사되었는데 초창기 명칭은 네비스타였습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되었는데 초기에는 24개의 위성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늘어나 2022년 6월 기준으로 31개의 위성이 지구 중궤도인 2180km 상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GPS는 4개 이상의 위성들이 송출하는 무선 신호를 수신한 후 삼각 측량 방법을 이용하여 지상에 있는 물체의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의 전자통신 장비라면 대부분 GPS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GPS의 무선 신호는 인간용과 군사용 두 가지 모드로 나누어지는데 GPS 무선 신호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송출됩니다. 민간용 GPS 무선 신호는 수신기로 수신하여 사용하게 되면 위치 정확도가 신호 상태에 따라 최대 30m에서 최소 0.643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평균 2m의 위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도록 GPS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GPS 신호를 정폭하거나 지상의 각종 무선 신호 등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게 되면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군사용 GPS는 한 개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민간용 GPS 수신기와는 달리 두 개의 주파수를 수신하며 위치 정확도는 미터가 아니라 센치 단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기밀에 해당하겠지만 한 자료에 의하면 군사용 GPS의 위치 정확도는 2.3cm라고 합니다. 지상은 물론 공중 목표물을 공격하는 유도미사일이나 제2람 합동정밀 직격탄 등에는 대부분 GPS 유도 기능이 부과되어 있는데 정밀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군사 무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민간용 GPS 신호의 위치 정확도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저하시키거나 수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Selective Availability, SA, 선택적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미국 및 그 동맹국을 제외한 나라에게 선택적 유용성, SA는 특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선택적 유용성, SA 우려 때문에 자체 GNSS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는 글로나스라고 하는데 구소련 시절인 1982년 최초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제대로 운영된 것은 24개의 위성이 배치된 2011년 하반기 이후입니다. 글로나스도 약 30개의 위성을 지상 19,100km의 지구 중궤도에 배치하는데 3개의 궤도에 24개의 위성을 시스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비용 및 시험용으로 사용됩니다. 2019년 말 기준 총 27개의 위성이 궤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글로나스는 일반적으로 위치 정밀도에 있어서 민간용은 미국의 GPS보다 높고 군사용은 미국보다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글로나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러시아 내에서 팔리는 휴대폰 등 전자장비에는 글로나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KN-09 300mm 장거리 방사포에 글로나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GPS와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리고 기타 위성항법 시스템 등의 민간용 무선 신호를 각각 수신한 후 통합하면 위치 정밀도를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두라는 위성항법 시스템 GNSS를 개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3개의 위성으로 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 중인 베이두는 GPS나 글로나스와 같이 중궤도에만 위성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정지궤도, 경사지구 동기궤도, 중궤도의 3개 궤도에 위성을 배치하였으며 최종 단계로서 2035년에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지궤도 GSO란 지구적 도면 35,786km의 상공의 궤도면으로 위성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해 지표에서 볼 때 위성이 항상 제자리에 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지구 동기궤도 IGSO란 정지궤도의 한 형태이지만 지구 적도면에 대하여 기울어진 채 운행하는 궤도를 말합니다. 중궤도 MEO란 해발 2,000km에서 정지궤도인 35,786km 사이에 위치한 궤도를 말하는데 상당수 위성은 지상 2만 km 내외의 상공에 위치합니다. 전 세계를 서비스 영역으로 하는 또 다른 GNSS로는 EU가 구축한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민간용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2016년 12월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최초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전 세계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EU는 2021년 5월 갈릴레오 시스템을 운영할 새로운 기구인 EU 우주계획국 EUSPA를 창설하였습니다. EUSPA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6기의 갈릴레오 위성이 지구 상공 23,222km에 경사궤도로 배치되어 있으며 위치 정확도는 3에서 5m로서 정밀 위치 보정 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확도를 20cm에서 1m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는 서비스 지역이 자국 및 주변 지역으로 제한된 인도의 IRNSS, 그리고 일본의 QGSS, 준텐초 위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과기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개발본부를 두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라는 이름으로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7년 최초 위성 발사, 2034년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23년 1월 18일 미국 CNN이 게재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SpaceX launches next generation GPS satellite. SpaceX 차세대 GPS 위성을 발사하다.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미군을 대신하여 차세대 GPS 위성을 발사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의 앱은 물론 군사용 등에 이용되는 위성 위치 확인 및 항법 시스템인 GPS 위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되고 있다. GPS 위성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23년 1월 18일 오전 7시 14분에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9 우주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다. 참고로 펠컨9은 스페이스X가 만든 세계 최초의 재사용 가능한 상용 2단 로켓으로 높이 70m, 직경 3.7m, 무게 약 549톤이며 지구 전위 궤도까지는 약 4톤, 저궤도까지는 8.3톤 중량의 화물을 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GPS 위성이 궤도에 잘 배치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Spacecraft separation confirmed.
And there we heard the call out, and you can see there on your screen, we have a successful payload deployment. So with that beautiful view, we will bring our webcast to 이 임무는 GPS-3라고 하는 차세대 GPS 위성군 중 6번째 위성을 지표로부터 12,550마일, 2180km 위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궤도에는 현재 30기 이상의 GPS 위성이 운용 중에 있다. GPS 위성은 약 12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으며 지상에 있는 대상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무선 신호를 주기적으로 송신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구축한 이 차세대 GPS-3 위성군은 2019년 이후 발사된 6기를 포함하여 총 32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하에 해당 시스템을 현대화 중에 있다. GPS 서비스는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지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록히드 마틴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는 우주는 보다 경쟁력 있는 상대방들로 인해 보다 경쟁적 환경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전사들은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GPS를 군사용에 초점을 맞춰 되돌려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전 세대의 GPS 위성은 1990년대 후반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팔콘 9 발사체가 케이프 크네버렐에서 발사된 후 발사 시의 초기 추력을 제공하는 로켓의 거대한 최하단부인 1단이 연료를 대부분 소모한 후 2단 및 위성과 분리되어 바다에 있는 플랫폼에 정확하게 착륙했다. 이것은 스페이스X의 통상적인 운영 방법으로서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수요일에 사용된 제1단의 로켓 부스는 2022년 10월 5명의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수송한 스페이스X의 크루5 임무에 사용된 바 있다. 이상으로 CNN 기사 번역이었습니다. 능력이 되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군사 및 경제 안보를 위하여 위성항법 시스템 GNS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KPS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GPS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될 즈음인 20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GPS를 유료화하면 어떡하지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서비스 이용료 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지만 GPS를 어느 정도 유료화하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GPS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글로나스나 갈릴레오, 하물며 베이드우까지 대체할 수 있는 GNSS가 있기는 하지만 GPS를 유료화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까지 부담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